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치평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이시는 주식 용어들은 가치평가를 하는데 나오는 말들이에요. 혹시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강의는 이런 가치평가를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이기 때문에 혹시 이 투자 지표에 대한 용어를 아시는 분들은 좀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 네 가지 말을 많이 써요. 뭐 ROE가 어떻게 되냐, 뭐 PER, 뭐 PSR, 뭐 PBR. 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책을 보면 또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런 말들을 보고 이게 뭔 소리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는 무슨 소린지 말을 보면 알겠는데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만 좀 볼까요? 자, PER, 두 번째 있는 PER을 보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Price Earning Ratio라는 약자고, 읽어보면 PER은 현재 시장에서 매매되는 특정 회사의 주식 가격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렵잖아요, 말이. 그래서 제가 이런 용어에 대한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하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냥 이 약자만 그냥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ROE, PER, PSR, PBR. 자, 네이버 증권 페이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보면 뭐 쭉 나와 있잖아요. 뭐 액면가가 어떻게 돼 있고, 매출액,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오른쪽에 PER, PBR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잖아요. 뭐 20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8.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제 온라인 강의에서도 이 치킨집으로 예를 드는데,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치킨집이다 보니까 치킨집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창업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자금, 그동안 모은 자금이랑 퇴직금 등등 해서 1억 원이 있어요. 그래서 내 돈은 1억 원이 있고, 내 돈 1억 원에서 막상 창업을 하려고 보니까 뭐 보증금, 인테리어, 뭐 집기도 사야 되고 등등 해서 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렸어요. 그래서 1억 5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1년 뒤에 연매출 3억 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3억 원 중에서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뭐 인건비, 임대료, 내 월급도 다 빼고 이 회사 통장에 남은 돈이 3천만 원이 남았어요. 순이익으로. 자, 그러면 이 치킨집의 매출은 3억 원, 순이익은 3천만 원이죠. 예, 순이익은 모든 비용을 다 뺀 이익을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나왔었던 투자 용어 중에서 ROE가 내 자본금, 내 돈과 순이익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순이익 나누기 내 돈 1억 원, 이걸 나눠준 거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은 ROE가 나와요. 30%죠. 그러니까 ROE의 뜻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내 돈 가지고 얼마의 이익을 냈냐, 이게 ROE예요. 자, 방금 전에 나왔었던 ROE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나와 있고,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당기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 곱하기 100의 공식으로 산출된다. 기업이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1년간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수익선 지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돈 가지고 얼마나 이익을 냈냐. 자, 그러면 ROE가 당연히 높으면 좋겠죠. 높은 게 좋겠죠. 예. 내가 내 돈은 적게 투입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내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내 돈이 적게 들어가고 이익은 많이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이 ROE 지표를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ROE가 뭐 마이너스인 기업들도 있거든요. 예.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거를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 기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치킨집을 열심히 운영을 하다가 이제 좀 팔고 싶어졌어요. 다른 걸 하고 싶어서. 그래서 3년 뒤에 2억 원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입한 자금이 내 돈은 1억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5천만 원은 부채였었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 영업권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권리금을 좀 얹어가지고 2억 원에 내놨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2억 원에 사겠다라고 만약에 이제 합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오른쪽 변이 PER예요. PER. Price Earning Ratio라고. 예. 자, 2억 원 나누기 3천만 원 돼 있죠. 쉽게 말해서 순이익을 얼마 내는 회사의 가격이 얼마냐, 얼마짜리 회사냐, 그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자, 이 치킨집은 누군가가 2억 원에 사겠다라고 했죠. 그럼 주식으로 치면 시장에서 이 기업 가치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 2억 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치킨집의 가격은 2억 원이 서로 합의가 된 거죠. 그러면 3천만 원이 순이익이니까 2억 원 나누기 3천만 원 하면 6.7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PER은 6.7배예요. 보통 투자자들이 이 PER을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결정을 했어요. 만약에 10억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그 회사가 제가 10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는 본인 회사의 기업 가치를 100억 원에 인정을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순이익은 한 20억 정도를 내고 있대요. 그러면 100억 원 나누기 20억 원을 하면 5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 회사는 내가 이 회사를 100억 원 주고 그냥 통째로 살 경우에 5년 정도면 내 투자금은 회수가 되겠구나. 이제 그런 개념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6.7배라는 의미는 내 투자금이 회수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6.7배 정도 걸리겠구나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PER은 그 회사의 가격, 우리가 주식으로 치면 시가총액이라고 해요.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그 사전에는 무슨 주당 순이익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짜리 회사야.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PER. 자, 그 다음에 PBR, Price to Book Ratio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건 뭐냐면 내 돈 1억 원. 내 돈 1억 원을 투입해서 이게 얼마짜리 회사죠? 2억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2억 원 나누기 내 돈 하면 돼요. 그럼 2억 원 나누기 1억 원 하면 2잖아요. 그죠? 예. 그럼 PBR은 2배인 거예요. 2배. 그러면 일단 크게 이 세 가지 지표를 가지고 기업을 보는데 조금 더 보자면 여기 PSR이라고도 있어요. PSR. PSR은 뭐냐면 이 회사가 매출은 얼마 하는데 얼마짜리 회사냐. 자, 매출 얼마 한다고 그랬죠? 치킨집이 3억이라고 그랬죠. 3억. 연매출 3억을 하는 회사의 가격이 2억 원이에요. 그러면 2억 원 나누기 3억 원 하면 약 6.7배가 나오거든요. 그럼 1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킨집은 연간 매출보다도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용어가 PBR, ROE, PER, PSR.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용어표에서 보여드렸었던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요 화면은 주식으로 그냥 바꾼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치킨집 창업을 한 예를 주식으로만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왼쪽부터 보면 법인을 설립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보통 액면가라는 게 있잖아요. 액면가. 그래서 이 회사를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로 해서 주식 액면가를 500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1억 원 나누기 500원 하면 20만이 나와요. 그러면 이 치킨집은 주식을 20만 주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만 주를 발행을 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맨 위쪽을 보시면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가 기업 가치가 2억 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억 원짜리가 2억 원이 됐으니까 2배가 됐잖아요. 그럼 액면가 500원짜리 액면가가 얼마가 됐죠? 1,000원이 된 거예요. 자, 1,000원 곱하기 20만 주 하면 2억 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식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 주가가 이런 원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주식 초보분들 중에서 액면가랑 지금 주가가 왜 다른지를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액면가는 우리가 물건으로 치면 그냥 생산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생산 원가. 주식 하나를 만드는데 그냥 들어간 그냥 책정한 비용, 그냥 원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 주가는 소매가로 보시면 돼요. 소매가. 우리가 같은 물건도 백화점에서 사는 거랑 뭐 일반 마트에서 사는 거랑 가격이 다르듯이 그냥 소매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액면가와 주가가 다른 이유는 이 회사의 가치가 바뀜에 따라서 주가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주가의 변화를 이해를 하셔야지, 이 차트를 보면서 지금 뭐 한 30% 하락했으니까 지금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참고하실 수는 있겠지만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요 큰 틀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숫자가 조금 바뀌었죠. 기업 가치가 2억에서 3억으로 바뀌었어요. 치킨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치킨집 앞에 지하철역이 들어온다는 소식이 딱 들린 거예요. 그래서 치킨집을 2억에 내놨다가 제가 1억을 올렸어요. 팔려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나 2억에 못 팔겠다. 지금 여기 지하철역 들어온대요. 그러면서 1억을 더 올렸어요. 근데 그 사는 사람도 생각해 보니까 0만 들어오면 더 대박 날 것 같아. 그래서 3억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 거라고 했죠. 3억 원의 가치를.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바뀌죠? 액면가 500원짜리였었던 주가가 기업 가치가 3억 원으로 올라가니까 주가는 1,500원이 됐어요. 자, 그에 따라서 PER과 PSR, 그 다음에 PBR이 바뀌죠. 왜냐하면 기업 가치, 시가총액이 바뀌니까. 그래서 PER은 3억 원 나누기 3천만 원 하면 10배. 방금 전에는 6.7배였죠. 10배로 올라갔고, PSR도 0.67배였다가 지금 1배가 됐죠. 3억 원짜리 회사인데 매출을 3억 하는 거니까 나누면 1. PSR 1이 된 거고, PBR은 3억 원 나누기 1 하니까 3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보실 때 삼성전자 주가가 뭐 7만 전자냐 8만 전자냐 그런 것도 보셔야겠지만, 삼성전자의 PER이 몇이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몇이고 그걸 보셔야 돼요.